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플레이 위드입니다. 음, 올해 이 종목이 3분기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종목에 좀 올려놓으시고, 이 종목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게임 회사고요. 로한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주 오래됐죠. 시르 온라인도 있고, 그리고 로한 모바일이 있습니다. 로한 모바일이 이번에 대박을 쳤습니다. 자, 보시면은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그동안 매출액이 키높이가 요 정도였는데 2019년도에 폭발적으로 올랐죠. 이게 바로 로한 모바일 버전을 런칭을 하면서 영업이익률 올라가는 거 보시죠. 엄청나죠? 그런데 올해에는 하반기에 또 신규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올해 1분기 실적이 지금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졌죠. 전년 대비. 자, 이 부분을 그 분기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이 저렇게 2019년도에 좋아진 것은 로한 모바일 게임이 다운로드 순위 최상위권을 랭크가 됐어요. 1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후에 리니지 모바일 버전이 나오면서 다운로드 순위 2위 정도까지도 마크를 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좀 평가를 해요. 브랜드가 높은 게임 회사에 여러 대작들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알지도 못하는 플레이 위드라는 게임에서 이 로한 모바일이 그렇게까지 선전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죠. 보시면 분기 매출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왜 분기 실적을 분석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난해 2019년도 1분기와 2분기는 로한 게임이 오픈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다가 3분기에 오픈이 되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4분기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올해 1분기는 다른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대작들이 나오면서 경쟁이 좀 치러지면서 실적이 떨어졌어요. 1분기 때는. 자, 그런데 1분기가 지난해 1분기보다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리고 2분기 때 이 키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난해 2분기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장담을 하겠는데 미래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는 2020년도 2분기 실적이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건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그쵸? 올해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실적보다도 훨씬 높아진다는 것은 그냥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죠? 이러니까 분기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3분기와 4분기가 있겠죠. 3분기와 4분기는 이때보다는 좀 낮겠죠. 이미 낮아졌잖아요. 로한 모바일 때문에 일단 높아졌는데 다른 리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임들이 나타나면서 경쟁 격화에 의해서 이게 떨어졌는데 3, 4분기에 갑자기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허나 전체 분기로 봤을 때는 1, 2분기가 지난해 1, 2분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올해 1, 2분기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오를 것이고 3, 4분기가 지난해 3, 4분기보다는 좀 떨어지더라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실적을 크게 초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여기에 제가 위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하반기 신규 게임이 또 런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더 런칭이 돼서 실적이 더 좋아지게 된다면은 2019년도에 이룬 실적을 큰 폭으로 지금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작전을 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야, 2분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실적이 안 좋고 그리고 뭐 1분기 때 좋았다 치더라도 2분기 때 좀 꼬꾸라질 수도 있잖아 라는 우려가 있겠지만 근데 실적이라는 건 항상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게임 이 분기 실적을 보면은 2분기 때 추정 실적은 무조건 지난해보단 좋아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아니라 부채 비율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1분기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1분기는 리니지 M 그리고 V4 뭐 A3 이러한 게임이 있나 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경쟁사 대작들이 출시가 돼가지고 경쟁 격화 때문에 네, 실적이 다소 이렇게 낮아졌다. 이런 거고요. 일단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27%가 올랐고 영업이익은 모두 흑자였죠. 왜냐하면 영업이 이렇게 떨어졌던 거는 뭐냐면은 이게 신규 게임을 만들게 된다면은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죠. 그리고 또 초반에 게임을 런칭하기 전에 이제 마케팅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정도는 마케팅 광고 비용, 연구 개발비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흑전이 일어났고 올해 2분기 역시도 뭐 한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요 정도 키높이로 전년 대비 또 흑자전은 되겠죠. 자, 볼게요. 올해 하반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3분기부터가 하반기니까 2020년도 하반기에는 과거 동남아에서 히트한 전력이 있는 실 온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모바일화 한다는 얘기죠. 아까 대히트를 쳤던 로한 게임을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면서 히트를 친 것처럼 옛날에 실 온라인이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히트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모바일화 한 뒤에 동남아 쪽에다 프로모션을 하겠다.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성공 확률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 뭔가 있어요. 게임이 모바일 신작이 요게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게임 회사들 그쪽에 이제 기획자하고 디자이너 그러니까 개발자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한번 성공의 맛을 들리면은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한번 성공하게 되면은 팀워크가 좋아지고 의지가 생기고 자신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눈높이도 높아져가지고 예전에 한 요 정도만 돈을 벌면 아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했지만 로만으로 이 정도로 돈을 크게 벌면은 이 직원들이 전체적인 어떤 팀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그냥 호락호락한 게임을 안 만들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돼요. 아, 플레이 위드에 있는 그 직원들은 지금 분위기 완전히 그냥 뭐 파이팅이 엄청 높을 거다. 그리고 이제 신작에 대한 게임도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냥 뭐 대충대충 만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망하죠,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도 실적 성공을 해보면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사가지고 네, 농담이에요, 농담. 예. 아무튼 그런 거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은 얘들이 또 PC방하고 또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팀 PC방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에 한 2, 30개 정도 있는 걸로 아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과 해당 게임과의 어떤 그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이제 그쪽 가게 되면 아마 좀 레벨업도 쉽거나 하면 아이템을 좀 더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좀 사업을 좀 촉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올해 하반기는 하반기가 중요한 것은 분기 실적을 다시 가서 보시면은 지난해 1, 2분기보다는 올해 1, 2분기는 일단 무조건 실적 성장을 이뤄내는데 3, 4분기에 이 높은 키높이를 넘어서기 위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는 3, 4분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작이 3, 4분기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신작이죠. 실 온라인에 대한 모바일 버전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는 새로운 모바일 게임. 이 두 가지가 나오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은 좀 높아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 제가 주당 순이익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신작 게임을 감안하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게임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지금 실적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 떨어지는 실적까지도 고려해서 추정 실적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1분기 EPS에 대해서 할인을 증가했습니다. 할증이 아니라 할인. 밑으로 떨어지는 거 30%씩. 매 분기별 30%씩 주당 순이익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했는데, 네,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오를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근데 여기에 신작, 모바일 신작 게임 2개가 더해지게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저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모바일 신작 게임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다는 가정까지도 해서 요것만 일단 갖다 붙였는데도 전년 대비 약 100% 정도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일단은 예상이 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7,300원이에요. 목표 PR을 얼마로 잡았냐면요. 굉장히 짜게 잡았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PR이 8이에요. 게임 회사가 PR이 8이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목표 PR을 한 요 정도로 잡았으면은 그냥 이건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1분기 실적 가지고 이렇게 목표가를 이렇게 막 단언하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 표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가 추정했던 실적 예측이 맞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올해 상승률은 114%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정도가 차이 난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굉장히 높은 상승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정 실적에 따라서 PR이 3.7로 떨어지게 되는 구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 기업의 저평가 여부는 그렇게 시장에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분기 이후에 나타나는 신작, 이 신작에 대한 성공 여부가 향후 주가 흐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다 올려놓으시고 게임의 신작이 언제 출시되는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좀 봐가면서 신작이 출시되는 시점에서 투자를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여름 정도 지나서 여름 정도쯤 돼서 신작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쯤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순차입금 비율이 일단 없어요. 네, 무차입 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은 없죠. 네, 부채 비율이 지금 높은데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채가 뭔지 게임 회사가 부채가 높을 이유는 없는데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뭐예요? 부채 비율 이것은 그거잖아요. 원재료 구입 비용이잖아요. 근데 게임 회사는 원재료 구입 비용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디죠? PC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게임 제휴를 하면서 돌려줘야 될 돈, 그러니까 줘야 될 돈, 뭐 이런 것들 결제 과정에서 과금 결제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쉐어한다던가 이제 이럴 때 이쪽에다 줘야 될 돈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 비율이 한 45% 정도잖아요. 이거는 이 게임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과금 결제는 매달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조업이 아니고 매달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통회사처럼 아까 지금 GS 리테일도 유동 비율이 100% 미만이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부채를 항상 결제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현금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쯤 돼서는 제가 그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플레이 위드에서 자 보시면은 자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 장부상에 나와 있는 걸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 기업이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지가 지금 현재 들어오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지난해하고 그 재작년은 안 좋았어요. 돈이 이제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장부에서 나타나는 순이익은 91억인데 실제 돈이 들어오는 돈은 188억이에요. 그래서 이 현금 회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 회전이 원활하기 때문에 앞으로 갚아야 될 이런 부채들, 수익시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갚아야 될 부채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현금 회전율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순차입금이잖아요. 차입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뭐 대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있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유보율 가지고 금융소득이 이자 비용을 넘어섰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 요걸 딱 보시다가 그 기업마다 사업 형태, 비즈니스 구조, 거래처와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약간 부채 비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다른 어떤 면세점 업체들은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재무 안정성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막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에 있는 면세점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매달 거기 임대잖아요. 월세를 내는 거잖아요. 월세. 그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로 해서 매달 이제 비용으로 이렇게 떨궜는데 그때는 부채가 낮았어요. 근데 그 리스를 부채로 인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바뀌니까 재무 안정성이 급격히 안 좋은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냐면은 현금 흐름. 이 기업에 실제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이걸 보시게 된다면 현금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재무 안정성이 좀 불안하더라도 이건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마이너스죠. 이것은 돈을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좋은 겁니다. 재무 활동에서는 돈을 어디서 유입해서 돈을 끌어다 썼나요? 유입액, 사채를 좀 썼나요? 근데 사채를 썼는데도 무차입 경영처럼 하는 것은 사채를 썼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금융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순차입금 비율이 지금 없는 걸로 나오는 거죠. 이건 좋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난해까지는 사채를 안 썼기 때문에 이자 보상 배율이 없다가 이때는 이제 안 좋았죠. 이자 보상 비율이 마이너스였었습니다. 즉 뭐냐면은 좀비 기업이었죠. 지난해까지는 뭐냐면은 이자를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영업이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뭐 적자였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의 22배란 얘기입니다. 이자를 충분히 갚고도 돈이 막 있다란 얘기죠. 최근에 은행권들이 기업을 볼 때, 안전성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자 보상 배율을 봐요. 이게 뭐냐면은 1%,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 돈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에 있는 기업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다 그러면은 유상증자라든지 뭐 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대규모 사채를 끌어다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 종목은 여름 이후에 또 하나 있어요. 재무 안정성을 보는 관점에서 재무 안정성을 볼 때는 그 기업의 최근 실적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정도 재무 상황에서 실적이 급격하게 꺾이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이러한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만약에 유동 비율이 어떤 기업들은 기준선이 만약에 마지노선이 100인데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실적이 지금 막 좋아지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반대로 실적이 막 떨어지는 기업이 있으면 앞으로 이 수치는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무 안정성을 볼 때는 실적과 함께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플레이 위드였고요.